작년 동지에 팥죽 대신 이 음식을 먹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석 달 만에 사업 계약이 3건 성사되고 예상치 못한 보너스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이 밝힌 계절 전환기 식습관과 의사결정의 상관관계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동지의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음식의 비밀. 둘째, 팥죽이 오히려 재물을 막는 이유. 셋째, 동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넷째, 띠별로 다른 재물복 받는 방법입니다. 왜 어떤 집은 동지 이후 재물이 들어오고 어떤 집은 오히려 빠져나갈까요? 어떤 습관이 당신의 재물운을 바꿨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동지 재물운 상승법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체크리스트 올려드렸습니다. 영상 말미에 띠별로 다른 동지 음식과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사주에 맞는 정확한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 감정, 결정을 만드는 환경의 힘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순간이지만 동시에 빛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조상들은 이날을 작은 설이라 불렀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심리학에서도 계절의 전환점은 사람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해가 짧아지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동지 이후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확장과 성장을 준비하는 심리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점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후 석 달의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풍수에서 동지는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고 양의 기운이 싹 트는 날입니다. 이 순간 집안의 기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새해 재물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팥죽을 드십니다. 붉은 팥이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팥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재물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팥죽은 방어의 음식이지 확장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팥의 붉은색은 화의 기운입니다. 나쁜 기운을 태워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지는 음의 기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의 기운을 키워야 하는 날입니다. 환경심리학적으로도 붉은색은 경계와 방어를 상징합니다. 팥죽만 먹으면 방어 심리가 강화되어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닫힙니다. 실제로 색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붉은색에 장시간 노출되면 경계심이 높아지고 보수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재물은 열린 마음에 들어옵니다. 닫힌 마음에는 기회도 함께 닫힙니다. 두 번째로 팥죽은 따뜻하지만 금방 식습니다. 동지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의 시작입니다. 지속적인 온기가 필요합니다. 팥죽은 순간에 온기를 주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과 음식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체온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상태에서는 긍정적이고 확장적인 결정을 합니다. 차가운 상태에서는 움츠러들고 보수적인 결정을 합니다. 동지 이후 석 달은 재물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지속적인 온기를 유지해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지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다. 팥죽과 함께 반드시 먹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찹쌀과 견과류입니다. 찹쌀은 흰색입니다. 풍수에서 흰색은 금의 기운입니다. 금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찹쌀의 끈적한 성질은 재물을 붙잡아두는 힘을 의미합니다. 환경심리학적으로도 하얀색은
새로운 시작과 청결함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찹쌀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오랫동안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지속적인 에너지는 지속적인 긍정성을 만듭니다. 견과류는 더 중요합니다. 호두, 잣, 은행은 모두 둥근 모양입니다. 풍수에서 둥근 것은 완전함과 순환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돌고 도는 흐름을 만듭니다. 견과류의 딱딱한 껍질은 보호를 의미하지만 속은 부드럽고 기름집니다. 이는 방어하되 내부는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환경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높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 견과류 섭취는 우울감을 줄이고 긍정적 사고를 증가시킵니다. 긍정적 사고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동지에는 팥죽만이 아니라 찹쌀과 견과류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팥죽으로 나쁜 기운을 태우고 찹쌀로 재물을 붙잡고 견과류로 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동지 음식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은 달콤합니다. 풍수에서 단맛은 토의 기운입니다. 토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키워내는 땅을 의미합니다. 동지에 꿀을 한 숟가락 드시면 재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환경심리학에서도 단맛은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관대함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관대한 마음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재물은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실제로 동지에 찹쌀과 견과류, 꿀을 함께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지 이후 한 달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계약, 오래된 빚의 상환, 새로운 일자리 제안 등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생화학을 바꾸고 생화학은 뇌의 작동을 바꾸고 뇌의 작동은 의사결정을 바꿉니다. 의사결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것이 환경이 운명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동지에 먹어야 할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동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더해도 나쁜 것을 막지 않으면 재물은 빠져나갑니다. 첫 번째로 동지 당일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는 불입니다. 동지는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한 날입니다. 이날 화를 내면 음양의 균형이 완전히 깨집니다. 환경심리학적으로도 분노는 코르티솔을 분비시키고 코르티솔은 최소 3일간 판단력을 흐립니다. 동지의 분노는 이후 석 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동지에 큰 싸움을 한 가정은 이후 재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를 내면 집안의 따뜻한 기운이 사라지고 차가운 기운만 남습니다. 차가운 집에는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동지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감정을 식혀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십시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로 동지 당일 큰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동지는 음이 극에 달한 날입니다. 이날 큰 지출은 재물의 구멍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는 동지를 씨앗을 심는 날로 봅니다. 이날 씨앗을 뿌리지 않고 모두 먹어버리면 봄에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환경경제학에서도 계절적 전환점의 소비 패턴이 이후 재정 상태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동지에 충동적 소비를 하면 이후 석 달간 소비 패턴이 흐트러집니다. 물론 필요한 지출은 괜찮습니다. 식재료나 가족을 위한 선물은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사치나 충동 구매는 피해야 합니다.
만약 동지 전후로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하루만 미루십시오. 동지 다음 날은 괜찮습니다. 양의 기운이 시작된 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동지 당일 집안을 어둡게 두면 안 됩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이날 집안마저 어두우면 음의 기운이 쌓입니다. 풍수에서 어둠은 정체를 의미합니다. 재물은 밝은 곳으로 흐릅니다. 환경심리학에서도 조명은 기분과 활동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두운 환경은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움츠러든 결정을 만듭니다. 동지 당일에는 집안의 모든 조명을 켜십시오. 특히 현관과 거실의 불을 밝게 하십시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이고 거실은 재물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창문도 열어 환기를 시키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만 정체된 기운이 나갑니다. 새로운 공기는 새로운 기운을 데려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조명을 켜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함께 모이는 것이 양의 기운을 만듭니다. 양의 기운은 확장과 성장의 기운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동지의 재물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재물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정보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함께 복을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지 당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동지의 해는 특별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떠오릅니다. 이 해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 해는 양의 근원입니다. 동지의 해를 보면 양의 기운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생물학에서도 아침 햇빛은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자 의사결정 호르몬입니다. 아침 해를 보고 시작한 하루는 긍정적 결정으로 가득 찹니다. 동지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동쪽 창문을 열고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해를 보며 올해의 소원을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말은 생각을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아침 공기와 함께 새로운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해를 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 동쪽 창문에 노란색이나 금색 천을 놓으십시오. 색깔만으로도 양의 기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동지 당일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입니다. 재물도 사람도 기회도 모두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풍수에서 현관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동지는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이날 현관을 청소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환경심리학에서도 깨끗한 공간은 명확한 사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지러운 현관은 어지러운 마음을 만들고 어지러운 마음은 흐린 결정을 만듭니다. 동지 아침 현관의 신발을 모두 정리하십시오. 신발장 안에 넣거나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현관 바닥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물걸레로 닦되 문 앞에서 안쪽으로 닦으십시오. 밖에서 안으로 닦는 것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동작입니다. 현관에 작은 화분을 놓으십시오. 살아있는 식물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곳에 재물이 모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동지 저녁 가족과 함께 둥근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둥근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둥글게 모이면 화합의 기운이 생깁니다. 풍수에서 화합은 가장 강력한 재물운입니다. 가족이 화목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도 지킬 수 있습니다. 환경심리학에서도 가족과의 식사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만든다고 합니다. 안정감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도전은 기회를 만듭니다. 동지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이십시오.
둥근 식탁이 없다면 식탁볼을 동그랗게 펴십시오. 음식을 가운데 놓고 둘러앉으십시오. 식사 전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는 긍정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식사 중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계획을 나누십시오. 말로 하면 생각이 구체화됩니다. 가족 앞에서 말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책임감은 실행력으로 이어집니다.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하십시오. 함께하는 일은 유대감을 만듭니다. 유대감이 강한 가족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에 강한 가족은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가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지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말이 많아졌습니다. 밝은 집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따뜻한 집에 사람이 모입니다. 말이 많은 집에 정보가 모입니다. 기회와 사람과 정보가 모이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이 다릅니다. 띠에 따라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띠별 맞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띠와 돼지띠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흐르는 성질입니다. 동지의 고인 물이 아닌 흐르는 물을 보십시오. 작은 계곡이나 개울이 좋습니다. 없다면 집에서 물을 흘려보내십시오.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흐르는 물은 막힌 재물운을 뚫어줍니다. 소띠와 양띠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받아들이고 키우는 성질입니다. 동지의 화분에 씨앗을 심으십시오. 작은 씨앗이라도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는 행동이 재물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며 자라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자라는 식물은 자라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호랑이띠와 토끼띠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위로 뻗는 성질입니다. 동지의 높은 곳에 오르십시오. 산이나 언덕이 좋습니다. 없다면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십시오. 높은 곳에서 멀리 보십시오. 넓은 시야는 넓은 기회를 보게 합니다. 뱀띠와 말띠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 성질입니다. 동지의 촛불을 켜십시오. 어두워진 후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십시오. 촛불의 흔들림은 당신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지켜보십시오. 고요한 마음은 명확한 결정을 만듭니다. 원숭이띠와 닭띠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단단하고 귀한 성질입니다. 동지의 동전을 모으십시오. 집안 곳곳에 흩어진 동전을 모아 한 곳에 모으십시오. 작은 그릇이나 저금통에 담으십시오. 모으는 행동이 재물을 모으는 습관을 만듭니다. 개띠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충성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동지의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십시오. 작은 선물이나 편지를 준비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의 시작입니다. 가족의 웃음이 가장 강한 재물운입니다. 띠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하나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지의 풍수와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동지에는 팥죽과 함께 찹쌀, 견과류, 꿀을 드십시오. 팥으로 나쁜 기운을 태우고 찹쌀로 재물을 붙잡고 견과류로 순환을 만들고 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여십시오. 둘째, 동지 당일 화내지 말고
큰 돈 쓰지 말고 집을 어둡게 두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재물운이 보호됩니다. 셋째, 동지 아침 해를 보고 현관을 청소하고 저녁에 가족과 둥근 식탁에 앉으십시오. 이 세 가지 실천이 재물복을 부릅니다. 넷째, 내 띠에 맞는 방법을 추가로 실천하십시오. 물띠는 흐르는 물을, 흙띠는 씨앗을, 나무띠는 높은 곳을, 불띠는 촛불을, 금띠는 동전 모으기를 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풍수는 마법이 아닙니다. 환경이 인식에 영향을 주고 인식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결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동지의 음식과 행동은 당신의 마음가짐을 바꿉니다. 바뀐 마음가짐은 다른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선택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가 재물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선택하십시오. 왜 이것을 하는지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선택지를 드릴 뿐입니다. 올해 동지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찹쌀과 견과류와 꿀을 장보십시오. 현관 청소 도구를 챙기십시오. 가족에게 저녁 약속을 잡으십시오. 작은 준비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동지의 재물운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셨다면 댓글에 재물운 상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네 글자가 우리 모두의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함께 좋은 기운을 만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나는 복은 돌고 돌아 여러분께 다시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풍수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동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재물운도 지금부터 밝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